가장 적게 겹치는 경우라도 22문제가 겹친다는 거죠. 우리가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24개가 필요한데 거기서 단 2개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노베이스가 기출문제부터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본 적이 없더라도 통상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거래 일반 경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비록 우리가 법을 모르는 법린이라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한글 문작이라고 생각하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한글 네이티브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직접 했던 방식인데요. 한눈에 보려고 한글 프로그램에서 소책자 방식으로 출력을 해서 할자가 좀 작습니다. 일단 질문지에서 주어의 밑줄을 긋습니다. 영어 문장을 분석할 때 주어 동사를 찾는 것처럼 거의 주어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가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은데 그 경우에도 1, 2, 3, 4 이렇게 밑을 훑듯이 내려다보면 키워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글이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옮겨서 한번 제가 했던 방식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큐넷에서 30일의 공인중개사 민법을 다운받았습니다. 41번부터 81번까지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글로 옮겨왔습니다. 41번의 법률행위의 효력 이 부분이 이제 밑줄을 그으면 되겠죠. 좀 더 눈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42번에는 통정의 표시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죠. 80번 명의신탁 약정까지 키워드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키워드 부분만 엑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6년치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했기 때문에 6년치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31회부터 26회까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색깔 표시를 보시면 주황색으로 보시는 부분이 빈출되었던 문제입니다. 31회부터 26회까지 많이 나오는 문제, 이런 문제가 한 20문제에서 많게는 30문제까지 겹치는 문제가, 이런 하늘색 계열의 문제들은 빈출은 되진 않지만 기출되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빈출도가 떨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흰색 표시는 6년간 기출문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들이 표현이 된 건데, 해년마다 한 2문제 정도는 기출이 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씩 튀게 되는데, 32회가 어려웠다고 느끼는 이유는 전년도 한 5, 6년도에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대거 등장을 했어요. 단독행위, 효력규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약관, 이런 문제들은 만약에 저처럼 5, 6년 거 기출문제만 봤던 사람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주제가 나온 거죠. 게다가 앞쪽에 보시면 이 하늘색 계열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그러니까 20, 32회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많은 후기나 여러 학원의 강사분들의 총평을 보면 민법에서 총론, 즉 1번부터 10번까지 요 부분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에서 보이는 거죠. 새로운 주제를 다룬 것도 1번부터 14번 사이에 3개나 되고, 그 다음에 이런 하늘색 계열의 문제도 거의 초반부에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을 봐서 32회가 확실히 다른 회차에 비해서 어려웠다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거 누구나 분석할 수 있다, 그거 알겠다. 그런데 그렇게 분석한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내 시험 문제에 33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힘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어디에 우리가 힘 조절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32회가 어려웠긴 하지만 이 주황색 계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가장 적게 겹치는 경우라도 22문제가 겹친다는 거죠. 우리가 60점을 맞기 위해서는 24개가 필요한데 거기서 단 2개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주황색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거죠. 주황색에 시간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여력이 된다면 이 하늘색 계열을 공부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시간이 남는다면 이 흰색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본다는 거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부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고 항상 나오고 반드시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공략을 해서 시간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점차적으로 테마를 넓혀가는 방식을 할 수 있는 게 기출문제 분석을 하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공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 30개, 많게는 한 50개 정도의 주제만 제대로 공부하면 24문제에서 30문제까지 어쨌든 문제를 풀 수 있고 나머지 한 10문제, 뭐 더 많게는 뭐 14문제, 16문제까지 한 번호로 줄을 세우면 반드시 합격할 수는 있겠다. 60점은 반드시 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민법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21년도 32회 올해 32회 문제 대리권 없이 무권 대리 문제죠. 여기도 32회 무권 대리 문제, 그다음에 30회 무권 대리 문제. 두 회는 건너뛰고 27회 대리권 없는 무권 대리 문제, 26회 무권 대리 문제. 이렇게 이제 무권 대리 문제는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주제에 들어가긴 하지만 회차마다 이 무권 대리 문제가 나올 때 똑같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문제를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도 달라지고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차이가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주제, 테마만을 분석해서는 시험 준비가 되지 않고 테마를 분석하는 것, 어떤 주제가 나올 것인지 반드시 나오는 주제를 공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제마다 어떤 쟁점이 있고 그 쟁점에 따른 문제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분석이 돼야 이 민법 기출문제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제로는 같은 듯 같아 보이지만 다른 문제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